이 개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개가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이 개는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수백 리 거리, 지도도 사람도 없이, 법도 막지 못한 충성, 생명도 걸지 않았던 본능,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의 깊은 산골 마을,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면서 마을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자연의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조용한 곳이죠. 마을 한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한매 할머니가 창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랑아, 일어났니?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당 한편에서 자고 있던 중형견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일어납니다. 해랑이라 불리는 이 개는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색을 가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시골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특별했죠.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주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매 할머니는 올해 78살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이 산골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죠. 그런 할머니에게 해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 아래 장터로 향합니다. 해랑이는 어김없이 할머니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할머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랑이도 함께 걸었고, 할머니가 잠시 쉬면 해랑이도 그 옆에 앉아 기다렸죠. 해랑아, 넌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녀 주니까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해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짧게 꼬리를 흔들어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할머니와 해랑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터에서 할머니는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고 다른 할머니들과 안부를 묻고 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해랑이는 그런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간혹 다른 사람들이 해랑이를 쓰다듬어주면 얌전히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와 해랑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 옆에서 해랑이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때로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할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해랑이는 할머니 방문 앞에 자리를 잡고 밤새 집을 지켰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나 할머니에게 해가 될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할머니와 해랑이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두 존재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종족도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봉화군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마을을 돌며 개들의 등록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죠. 한매 할머니는 그동안 해랑이를 따로 등록하지 않고 키워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개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젊은 공무원이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새끼였는데 어미개가 죽어서 제가 데려다 키웠어요. 그러면 혈통선은 없으시겠네요. 품종도 확실하지 않고요. 공무원은 해랑이를 둘러보며 서류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랑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할머니 뒤로 살짝 몸을 숨겼죠. 며칠 후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랑이가 잡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봉화군의 조례에 따르면 혈통이 불분명한 개들은 지역 내에서 키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죠. 잡견이라니. 해랑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군청에서는 해랑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통보했어요. 할머니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선 할머니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헛간에 숨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매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법이라는데. 이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살아온 노인들이 갑자기 생긴 규정 때문에 가족 같은 개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세상이 참 야속했죠. 한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랑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군청에서 소개해준 곳은 다른 지역의 식육견 업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입양이라고 했지만 할머니도 그 의미를 모르지 않았죠.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해랑이에게 좋은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해랑이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해랑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랑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어요. 정오쯤 트럭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할머니는 해랑이를 불러 목줄을 채웠습니다. 해랑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 이제 가야겠어요. 업체 직원이 해랑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해랑이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며 할머니를 돌아보았죠. 그 눈빛에는 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트럭이 마을을 떠나갈 때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랑이가 트럭 뒤쪽에서 계속 할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해랑이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매 할머니는 그동안 해랑이와 함께 하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마당에서 꼬리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뒤따라오는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았죠.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고 언제 자신들도 같은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날 새벽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끙끙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죠. 어머나, 이게 뭐야? 문 앞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해랑이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문 앞에 누워 있었죠. 해랑아, 해랑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해랑이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맑은 눈빛은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발바닥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털 사이사이로 말라붙은 피가 보였습니다. 수백 리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흔적이었죠. 할머니는 급히 해랑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고 밥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앞에 놓았어요. 해랑이는 목이 말랐던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랑이가 어떤 길을 거쳐 이곳까지 왔는지, 그 험한 산길을 어떻게 혼자 넘어왔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 며칠을 굶으며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해랑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안도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잠들기 시작했어요. 오랜 여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해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해랑이가 자신을 찾아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할머니가 널 보내서 미안했어. 할머니의 속삭임에 해랑이는 살짝 꼬리를 움직여 답했습니다. 비록 지쳐 있었지만 주인 곁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해랑이의 귀환에 놀라워했죠. 어떤 이는 기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개의 충성심이 이런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그 먼 길을 어떻게 혼자 왔을까요?
개들이 원래 길을 잘 찾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이선 할머니도 와서 해랑이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도 개를 키우고 있어서 해랑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해랑이는 여전히 잡견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법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키울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랑이는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해랑이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습니다. 해랑이가 돌아온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매 할머니의 막내 아들 윤태가 급히 마을로 올라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던 윤태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랑이가 돌아왔다고요? 윤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로 들었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해랑이는 윤태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인사했지만 여전히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정말 혼자 왔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윤태는 해랑이의 상처투성이인 발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 있었고 발톱도 많이 닳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포장도로와 자갈길, 산길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의 이장님도 이번 일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일이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네요. 하지만 이장님의 표정에는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해랑이의 귀환이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해랑이는 법적으로 이 지역에서 키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매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또 신고가 들어오면 어쩌시려고요? 이장님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랑이를 다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죠.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랑이의 이야기는 이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70대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해랑이를 보러 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개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올 수 있다니. 우리 집 개도 길은 잘 찾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역시 주인을 향한 마음이 남다른 개야.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나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매 할머니의 상황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윤태는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윤태로서는 해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파트에서는 대형견을 키우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해랑이는 이 산골 마을이 아니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며칠 더 두고 보시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윤태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해랑이가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해랑이는 여전히 할머니 방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긴 여행의 피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인 곁에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해랑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착한 개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말이죠. 윤태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해랑이의 상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진정한 유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해랑이의 귀환 소식은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간 미담 정도로 생각했던 기자도 직접 해랑이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기자는 한매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랑이의 평소 모습부터 헤어지게 된 경위,
그리고 기적 같은 귀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해랑이는 기자 앞에서도 얌전히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해랑이가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꿈인 줄 알았죠. 그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감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해랑이의 발을 살펴보며 그 험난했던 여정을 상상해 보았어요. 수백 리 길을 어떻게 혼자 찾아왔을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내용이 워낙 감동적이어서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도 해랑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텔레비전에서 해랑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윤태가 어머니에게 알려준 소식에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시골 할머니에게는 갑작스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뜻밖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봉화군청에도 해랑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군 당국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해랑이 같은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군청의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랑이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봉화군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 처리하면 인정머리 없는 지자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선 할머니는 숨겨두었던 자신의 개를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죠. 다른 할머니들도 혹시 규정이 바뀔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희망이 생겼네요. 해랑이가 우리 모두를 구해준 셈이야.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희망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해랑이 한 마리의 귀환이 지역 전체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화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혈통이 불분명한 개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지역 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해랑이 조항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군청 관계자의 농담 섞인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해랑이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한매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해랑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헤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해랑아, 이제 우리 정말 함께 살 수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해랑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답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변화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해랑이 한 마리의 충성심이 법까지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개들과 억지로 헤어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랑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조례가 바뀐 후 한매 할머니와 해랑이는 더 이상 헤어질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개들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고 해랑이는 마을의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해랑이의 귀환으로부터 3년이 지나자 한매 할머니는 80을 넘어서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해랑이도 이제 중년견이 되어가며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해랑아, 할머니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할머니가 마당 평상에 앉아 해랑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랑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둘 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자주 마을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나는 여기서 해랑이와 함께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다른 곳은 생각도 하지 마라.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해랑이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윤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해랑이가 방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할머니를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함을 느낀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보니 한매 할머니는 평안한 얼굴로 잠든 채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매야, 한매야. 이선 할머니의 부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매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해랑이는 며칠 동안 할머니가 누워있던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거부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해랑이는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해랑이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관이 집을 떠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도 이런 이별이 힘든데 해랑이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서였죠. 할머니의 장례 후 윤태는 해랑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데려가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해랑이도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해랑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랑이는 한매 할머니가 떠난 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먹이를 주어도 조금씩만 먹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의 집 앞에서 보냈어요. 마치 할머니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듬해 봄 해랑이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매 할머니가 떠난 지 꼭 1년 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랑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다가 따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주인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깊었던 것이죠. 해랑이의 죽음과 함께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매 할머니와 해랑이가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기 할머니와 해랑이가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랑이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생생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윤색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랑이가 천리길을 달려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연보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었죠. 그렇게 해랑이와 한매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는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만큼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해랑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개들이 생겨났고 해랑이의 이야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제작진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해랑이의 후손이 정말 있나요? 프로듀서가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동물의 귀소 본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고 해랑이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해랑이의 자손들이 과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해랑이가 떠나기 전에 낳은 새끼 중 한 마리가 이웃 마을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둑이라는 이름의 그 개는 해랑이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털 색깔도 비슷했고 온순한 성격도 그대로 물려받았죠. 정말 해랑이를 빼닮았네요. 제작진은 바둑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도 해랑이와 유사한 점이 많았어요. 주인을 따르는 모습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등이 말입니다. 방송국에서는 과학적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바둑이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정말로 집을 찾아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바둑이의 주인인 영수 할아버지도 실험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바둑이가 정말 해랑이만큼 영리한지 한번 보자고. 영수 할아버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말했습니다. 바둑이를 잃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랑이의 피를 이어받은 바둑이의 능력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실험 당일 제작진은 바둑이를 차에 태우고 백열이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산길을 여러 번 돌고 돌아서 바둑이가 길을 외울 수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바둑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바둑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낯선 냄새와 풍경에 어리둥절해했죠. 하지만 곧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제작진은 멀리서 바둑이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둑이는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방향을 찾았어요. 마치 내장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 후 바둑이는 정말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해랑이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귀소 본능을 보여준 것이죠. 영수 할아버지는 바둑이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버지 해랑이처럼 영리하구나. 하지만 제작진이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둑이와 함께 실험에 참가한 다른 개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해랑이의 혈통이 아닌 개들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놀라운 귀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유전적인 능력보다는 주인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 행동학 전문가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랑이의 놀라운 귀환도 특별한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한매 할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실험 결과는 해랑이의 전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품종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진실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어떤 개든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해랑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해랑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해랑이가 특별했던 이유를 이제 더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둑이는 실험 이후에도 영수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해랑이만큼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며 마을에 사랑받는 개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봉화마을에는 이제 해랑이를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옛 이야기는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과 개 사이의 특별한 인연은 여전히 이 마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봉화우체국 집배원 정호 씨가 우편물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났어요. 단이라는 이름의 이 개는 정호 씨가 3년 전 길에서 주워 키우기 시작한 개였습니다. 단아, 오늘도 함께 갈 거지? 정호 씨의 말에 단이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체국 마당에서 기다리던 단이었는데 어느새 정호 씨의 배달 업무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오토바이를 따라 뛰어가며 함께 마을을 누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마을 입구의 김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동안 단이는 대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렸어요. 김할아버지가 나와서 단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호야, 단이가 정말 영리하구나. 너 따라다니는 걸 보면 꼭 해랑이 생각이 나네. 김할아버지는 해랑이를 직접 봤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단이의 모습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죠. 단이도 해랑이처럼 충성스러워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녀 줍니다. 정호 씨의 말에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개와 사람 사이의 유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두 번째 배달지로 향하는 길에 정호 씨는 오토바이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단이가 뛰어서 따라오기에 무리가 없도록 배려한 것이었어요. 단이는 정호 씨의 오토바이 옆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뛰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한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죠. 산길을 오르내리며 배달을 계속하는 동안 단이는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호 씨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단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 씨, 단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길을 다 외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제가 길을 헷갈려도 단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이와 함께하는 배달 업무가 이제는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 씨는 평소 쉬던 정자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단이도 그늘에 앉아 정호 씨가 준비해온 간식을 먹었어요.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아,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정호 씨의 말에 단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정호 씨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 씨는 해랑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마을에 살았다니 새삼 신기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잊어가고 있지만 다니와 함께하는 매일이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정호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다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모든 배달을 마쳤어요. 다니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꼬리를 흔들며 정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함께 갈 거지? 정호 씨의 물음에 다니는 짧게 짖으며 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해랑이의 전설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이 마을에 살아있었어요. 정호 씨와 다니처럼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는 수많은 인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소중했던 추억들이 희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개들은 다릅니다. 한번 마음에 새긴 사랑은 절대 잊지 않아요. 주인을 향한 충성심도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도 모두 기억합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랑이가 그랬듯이 다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날 모든 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잊어도 개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말입니다.